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한국가스공사. 울산 모비스는 올 시즌 내내 기복이 큰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시즌 누적 득실 마진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평균 68점 안팎에 머무르는 저득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야투율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경기 후반에 턴오버와 의사결정 미숙이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먼즈와 이그분우 중심의 인사이드 플레이는 안정적이지만 외곽 득점력에 불안이 전반적인 공격 효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가 떨어지고 페이스가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 초반 리드를 잡더라도 4쿼터에서 리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많았고 기존의 수비 구심점이 흔들리면서 상대의 2차 득점을 허용하는 빈도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수비 전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경기 흐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팀으로 평가된다. 리그 전체 득점 분포에 비추어 볼 때 울산 모비스의 홈 경기 환경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잦아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공격 효율이 최근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비 완성도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시즌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투율과 3점 성공률은 오히려 리그 평균 이상 수준이다. 이는 가드진의 전환 속공과 외곽 찬스 창출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중반 이후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며 실점이 누적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분위기 전환 상황에서의 파울 관리 미숙이 역전 허용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도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꾸준히 70점 이상을 생산하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는 오프볼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페인트존 동시에 코너 외곽을 활용하는 구사력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리바운드 싸움에서 내외곽 균형이 무너지면 공격 효율 또한 떨어지는 구조이기에 울산 원정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잡기 어렵다. 이로 인해 양팀 간 승부는 리그 전체 평균보다 낮은 득점에서 접전 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시즌 내내 박빙 흐름이 유지되어 왔으며 세 차례 경기의 평균 총점은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울산 모비스의 홈득점 저조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중후반 수비 붕괴가 맞물리면 높은 득점이 나오기보다는 각각의 공세가 일정 구간에서 멈추며 공방이 세밀해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흐름상 홈팀의 돌파력 회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경기 후반 안정성 면에서는 소폭의 우위를 점할 여지가 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홈 어드밴티지와 상대 전적에서의 근소 우세가 합쳐져 울산 모비스가 근소한 승리 예측에 줄을 이룬다. 다만 두 팀의 페이스 구조와 득점 효율이 모두 낮은 편이기에 경기 흐름 자체는 4쿼터 중반까지 팽팽한 구도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언더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수원 KT. 고양소노는 시즌 중반부에 접어들며 경기력에 부침이 크다. 시즌 누적 성적은 10승 17패로 평균 득점이 70점대 중후반에 머무르며 공격 효율이 기대치를 밑돈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4승 10패라는 빈약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대구체육관 원정이 예정된 연속 일정 속에서는 체력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전 경기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20점 차 열세를 뒤집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4쿼터를 통한 강도 높은 추격전으로 인해 선수단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게다가 주축 가드 이정현이 허벅지 부상 여파 속에서 복귀를 앞두고 있고 골절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도 또한 실전 감각이 완벽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다. 이정현은 이번 시즌 평균 13.2득점과 3.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아직 근육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시간 출전에는 제약이 있다. 이재도 역시 8.1득점과 4어시스트로 경기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복귀 초반에는 동선 및 스피드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핵심 볼 핸들러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소노는 수비적 로테이션 강화와 공격 템포 조절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투백 일정 속에서 공격 템포를 높이는 것은 체력 분배상 리스크가 크며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느린 템포와 절제된 전개 중심의 흐름이 유력하다. 반면 수원 KT는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팀 내 밸런스 또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즌 13승 14패를 기록 중으로 최근 경기에서는 높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직전 3성전에서 11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외국인 선수 힉스가 39득점을 올리며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윌리엄스와 박준영, 강성욱 등 보조 득점원들의 분산된 활약도 KT의 공격 다양성을 한층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팀 수비는 다소 불안하지만 리그 평균 이상의 공격 효율을 유지하고 있어 체력 싸움이 중심이 되는 이번 매치업에서는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김선영이 발뒤꿈치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도 결장하겠지만 이미 김선영 없이 구성된 로테이션 체계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시즌 초중반부터 감독이 김선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준비한다고 언급했듯 가드진의 공수 전환 루틴은 그를 대체하는 형태로 완전히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KT는 피로 누적이 예상되는 손호와 달리 비교적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비에서 상대의 중거리 슛 기회를 최소화하고 공격에서는 인사이드와 외곽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면 KT는 승부처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체력과 경기 리듬의 차이가 결과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손호는 전날 경기에서 이미 팀 전체가 상당한 체력 소모를 겪었고 핵심 선수들의 복귀전이라는 점 또한 경기 운영의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손호가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속공을 전개하기보다는 수비 집중력 유지와 경기 완급 조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KT는 전력상 안정된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경기 중반 이후부터 우위를 확립하며 점차 격차를 벌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점은 빠른 템포보다는 수비 교착 구간이 길어지며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고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이 떨어질 경우 경기 전체가 저득점 양상으로 흐를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는 수비 중심의 느린 공방 속에서 손호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6점 이상의 패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고양 손호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정관장. 서울 SK는 홈에서 연속 일정 부담이 거의 없어 이번 경기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직전 경기 패배 이후 나타난 막판 수비 불안과 실책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맞대결에서는 수비 집중도와 로테이션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SK의 득점은 한때 70점 초반에 머물며 공격 흐름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으나 홈에서의 공간 확보와 트랜지션 전개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유지된다. 다만 정관장의 촘촘한 하프코트 수비 구조를 상대로는 빠른 템포보다는 세트 오펜스 위주의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K 특유의 페이스 조절 능력과 재정비된 수비 집중력이 맞물린다면 경기 흐름이 빠르게 요동치기보다는 안정된 수비전 양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SK가 전력의 균형을 중시하며 큰 로테이션 변화를 피하고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보다는 선택적 수비 강도로 정관장의 볼 흐름을 제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운영은 초반부터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접전형 경기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양 정관장은 이번 경기를 마친 직후 홈에서 부산 KCC를 상대해야 하는 백투백 일정이 반영된 상황이다. 따라서 체력 안배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세밀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적 접근이 예상된다. 변준영과 박지훈, 오브라이언트, 브라이스 워싱턴 등 핵심 전력이 동시에 장시간 투입되기보다는 구간별 로테이션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격에서 순간적인 폭발보다는 세트플레이 중심의 안정적 전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정관장의 전형적인 수비 집중도는 이번 백투백 일정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다만 40분 내내 풀코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구간별 압박으로 조정해 체력을 관리할 공산이 크다. 공격에서는 하프코트 전개와 외곽슛 시도를 통한 효율적 득점이 주된 전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클러치 구간에서는 무리한 돌파보다는 시간 관리 위주의 안정된 운영을 선택해 턴오버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경기 전체의 득점 수치도 제한될 가능성이 짙다. 결국 이 경기는 SK의 에너지 집중도와 정관장의 수비 운영이 맞물리며 전체적으로 저득점 흐름 속에서 균형 잡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가 빠르게 오르지 않으며 두 팀 모두 수비 강도를 유지하되 체력 관리 측면에서의 선택적 압박 운영이 득점 폭발을 억제할 것이다. 특히 정관장은 백투백 일정을 의식해 체력 분배에 집중할 것이고 SK 또한 최근 공격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접근 속에서 평균 득점이 리그 평균 이하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부는 한두 번의 클러치 공격 성공 여부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서울 SK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집중력을 극대화하더라도 정관장의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운영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KB손해보험은 최근 감독 교체 이후 첫 홈경기를 치르며 조직 재정비의 흐름에 들어섰다. 하연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팀은 나경복과 비에나를 중심으로 한단순하지만 명확한 공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황태기의 세트 분배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홈에서의 리듬 회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다만 세트 초반 범실 집중도가 여전히 높아 공격 흐름이 일찍 끊기기도 한다. 차영석과 박상하의 중앙 블로킹 라인은 충분히 견고하며 높은 타점에서의 디펜스 대응력이 좋은 편이다. 특히 나경복이 전위에 위치할 때 사이드에서의 결정력이 팀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며 공격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팀 내 분위기는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홈코트에서의 자신감 회복이 공수 균형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핵심 공격수 김정호의 결장이라는 치명적인 공백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 좌우 날개 구성이 약화된 가운데 서재덕의 경기력 변화가 불안 요소로 남아 팀 전체 득점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베논에게 집중된 공격 비중이 40%를 넘어가면서 효율성이 하락했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에 따른 성공률 저하가 눈에 띈다. 대신 블로킹 라인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박준영을 중심으로 한 센터진의 수비 집중도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리시브 성공률이 다소 흔들리며 세터 이승원의 토스 정확도가 영향을 받는 점은 공격 템포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수비형 팀의 특성상 장기전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상대가 강한 서브 압박을 유지할 경우엔 세트 초반 주도권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호의 공백은 단순한 득점 손실을 넘어 경기 중반 이후 팀의 전개 리듬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공격 효율의 균형보다는 수비 대응과 공격 안정성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블로킹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공격 전환 과정의 정교함과 마무리에서 취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홈경기라는 점과 더불어 나경복 비에나 투톱의 화력이 유지되고 있어 세트 구간별 리스크보다 공격 완성도 자체가 한층 높다. 세트별 점수 분포 역시 180점 내외의 중저득점 구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경기 양상은 긴 랠리보다는 실속 있는 득점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세트 집중력 차이와 레프트 라인의 생산력에서 KB손해보험이 근소한 우세를 점할 것으로 판단되며 언더 양상 속 KB손해보험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력에서 매우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효진과 김희진이 중심이 된 미들라인은 팀 전체의 블로킹 효율을 주도하며 세트당 3개를 넘는 블로킹으로 상대의 팀 공격을 차단하는 장면이 두드러진다. 주포 카리는 무릎 관리 중임에도 꾸준히 출전하며 공격 성공률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정지훈이 피로골절 재활로 인해 제한적인 출전을 예고하면서 사이드 공격 전개에서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빠른 트랜지션과 안정된 리시브 라인 덕분에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는 패턴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미들 레프트 간 빠른 속공 연결이 돋보이며 서브 득점 또한 리그 상위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들의 협력 수비 역시 완성도가 높아 상대의 오픈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과 믿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GS칼텍스는 주전 세터 안혜진의 부재가 팀 전체의 리듬을 크게 흔들고 있다. 세트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윙스파이커들의 공격 효율이 하락했고 레이나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실바가 득점 비중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분전하고 있지만 세트 사이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상대의 블로킹을 뚫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단 연결 이후의 공격 성공률이 평소보다 낮게 집계되며 세트당 득점 생산의 기복이 크다. 팀의 서브 이후 리시브 전환 속도 역시 완전치 않아 중장거리 랠리에서 실책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에이스 의존도가 높고 세터 부재 상황에서의 블로킹 조직력 또한 약화되어 있어 수비 전환에서 현대건설의 중앙 공격 대응이 요구된다. 이 경기는 홈에서 강한 현대건설의 블로킹 우세와 GS칼텍스의 세터 공백이 맞물리며 전체적인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세트 초반에는 양팀의 리시브 안정성 차이가 점차 격차로 이어질 전망이며 현대건설의 서브 강세가 GS칼텍스의 세트 운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교체 카드를 활용한 전술 변화를 통해 흐름을 조율할 여력이 충분한 반면 GS칼텍스는 포지션 간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기 랠리 시 집중력 저하가 예상된다. 중반 이후 공격 루트가 다양화될 현대건설이 세트 후반 마무리 구간에서 안정된 득점 패턴을 이어가며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현대건설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